자, 그래서 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쌤이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꼈는지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압력 경도력을 소개할 때 지금 이 유체에 작용하는 어떤 압력을 크게 x 방향에 대해서 동쪽으로 A, 플러스 x 방향으로 A, 마이너스 x 방향으로 B의 압력을 지금 표시를 해놨다. 엄밀히 말하면 힘을 표시해놨어. 힘은 벡터량이고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에게 조금 익숙치 않은 잘 안 써봤던 그런 기호가 있을 거야. 여기 이런 표현 말이지. 혹시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알아? 네, X분의 프라셔 혹은 라운드라고 읽는데 그 의미는 맞아. 쉽게 말하면 이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라 라는 의미야. 이 P라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X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도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일 때 X에 대해서만 고려해서 미분을 해라. 그럼 X에 대해서만 미분하라는 것은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거야? 함수를 취급해서 미분을 하라라는 의미지. 그래서 이렇게 편미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 여기 역삼각형이 있어. 얘는 뭐지?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인데 여기 스칼라량에다가 델이라는 연산을 대산자를 곱하면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뿐만 아니라 델이라는 연산자와 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취했을 경우에 우리가 유체에서 배우는 어떤 발산 수령 혹은 이제 회전, 와도와 같은 개념으로 연계 지을 수 있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물리에서도 하지 않았다고 하길래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자, 그럼 학습지 1페이지 한번 펴보자. 자, 대기하향에 작용하는 힘 가기 전에 여기 당구장 표시를 해서 전미분과 편미분의 관계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아무래도 수학 시간에 따로 편미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비록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은 아니지만 고급 지구과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의미를 소개해 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면 편미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자. 다변 함수를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x랑 y라는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이변수 함수, 이런 함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사실 생략되어 있는 게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해되죠.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 아까 너희가 얘기해줬듯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그래서 전미분, 일반적인 미분을 할 때는 뭐 dx분의 d, 뭐 dt분의 d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여기 편미분을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 그리고 오른쪽에 표현 한번 보자. 아무래도 이제 리미트 해가지고 분모를 0으로 보낼 때 극한이 되고 미분이 되는 과정이 될 텐데 여기서 보면 나중 값 빼기 처음 값을 하는 과정에 x의 변화량은 이렇게 델타 x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렇지? 하지만 y의 변화는 지금 여기 표현이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되어 있지. 그 말이 쉽게 말해서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이 함수를 x에 대해서만 미분하기 때문에 너희가 방금 잘 얘기해줬지만 x가 아닌 변수, 여기서는 이제 y밖에 없지. y는 상수 취급을 한다. 만약에 세 개의 변수 x, y, d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를 했을 때 y와 z 모두 다 상수로 취급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이렇게 x랑 y로 이루어진 함수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 할 때 x에 대해서 편미분하라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6x제곱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y 플러스 y. 그렇지. 2y제곱은 x가 없이 y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수 취급에서 0이 되겠고 xy는 이 y가 어떤 x의 개수로 취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y는 사라지고 그냥 아니지 x만 사라지고 y만 남게 되겠다. 자, 만약에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y 플러스 x. 맞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 학습지에는 빈칸이 있으면 좀 채우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러한 편미분의 의미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지적하겠지만 이 여러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 어떤 특정 변수의 작은 변화가 전체적인 결과에는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런 것을 계산할 때 이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전미분 너희가 알고 있는 도함수 요걸 한번 볼 건데 사실 미분에 관련돼서 너희가 충분히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기 아래 있는 내용은 전미분과 편미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전개 과정을 표현해봤어. 자, 위에 했던 것처럼 x와 y로 이루어진 함수를 우리 t라고 한번 해보자. 이때 t의 변화량을 즉 델타 t를 얘기한다면은 여기 나중 여기 처음 값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여기 앞에 있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요 항을 각각 더해주고 뺄 거야. 즉 0을 더할 거야. 문제 없겠지? 그리고 분모 분자에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에다가 델타 x분의 델타 x 즉 1을 곱해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두 개의 항에다가 델타 y분의 델타 y 즉 1을 곱해줄 거야. 별 문제 없겠지? 그래서 여기에 각 이제 좌우의 극한을 취해 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러한 함수는 이러한 표현은 어떤 변화량 dt와 관련된 것이 될 테고, 여기 있는 표현을 한번 볼 때 여기 있는 표현에서 x의 변화, y의 변화를 같이 한번 보면 x의 변화는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지. 근데 y의 변화는 어때? 없어요. 안 되어 있지. 즉 분모도 델타 x고 분자도 y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x에 관한 변화만 고려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으로 하면 되겠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리고 델타 x는 그대로 ds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델타 y고 델타 y를 이제 0으로 보낼 때 여기도 보면 x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고 y의 변화만을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전체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겠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전미분과 편미분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지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조금 지금 낯설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말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 자, t라는 이 함수가 x와 y라는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대. 그런데 이 t의 변화량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x가 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t의 변화율 곱하기 x의 변화량, 변화율 곱하기 변화량 더하기 y의 변화가 t의 변화에 미치는 정도, 즉 변화율 곱하기 변화량을 더해줘서 고려하면 전체 t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는 거야. 이렇게 좀 말로 표현하니까 조금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너희의 일상과 조금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한다. 자, 한번 보자. 자, 우리 2학년 1학기 교과의 국어, 영어, 수학 각각의 이름은 심화국어, 심화수학2, 영어 1이라고 알고 있어. 그리고 각 과목의 단위수가 2, 7, 3인 것 같더라고. 맞는 거 같나? 이때 세 과목을 이제 어떤 내신을 산출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평균을 내는 그 값 S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자. 이때 내신 산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단위수 곱하기 원점수라고 이해를 해줘. 알겠지? 그것의 평균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x와 y와 g의 값을 각 교과에서 받은 원점수라고 이해를 해볼 때 이 내신 산출 평균 s 값을 x와 y, g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6분의 x 플러스 7분의 7y 플러스 4분의 z. 분자는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 2x 더하기 7y 플러스 3z. 그럼 분모는 뭐가 돼야 되는 걸까? 12. 세 과목 모두 다 100점을 받으면 s가 100점이 돼야 될 거야. 그러면 분모 뭐가 돼야 돼? 12. 그렇지, 전체 단위수 다 고려를 해줘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s를 x, y, g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와. 이해되나? 그리고 만약에 심화국어 과목이 이제 변화량을 얘기해 보는 거야. 심화국어 과목이 1점 상승했을 때 이 전체 평균 s는 몇 점 상승한다고 볼 수 있을까? 6분의 1점. 6분의 1 맞지? 너희가 잘 알겠지만 직관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잘 와닿을 거야. 그럼 6분의 1이라고 표현한 근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그러면 ds는 어떤 이유로 내가 6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온 거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y와 g를 지금 고려를 하지 않는 변화량을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잖아. 예. 그러면은 이 심화 국어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변화만 고려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저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s의 DX 그렇지 dx 맞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이때 dx는 이 질문에서는 몇 점? 플러스 1점이 되겠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s는 요거 한번 x에 대해서만 편미분해보자. 몇 나오지? 6분의 1 6분의 1, 12분의 2가 나오지.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얘기한 값이 바로 6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마지막 질문. 심화 국어 과목이 10점 상승하고 심화 수학 2 과목은 5점 떨어졌어. 아이고. 영어 1 과목은 5점 상승했어. 이 경우 이 내신 평균 S 값은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 수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뭐 이야기를 좀 해볼까? DS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S DX 플러스 어. Y분의 라운드 S DY 그리고 라운드 Z분의 라운드 S, D, Z. 즉 여기 있는 과정을 이제 세 개 다 고려를 해주면 되겠지. 네. Y, Z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이 꼴이 위에서 얘기했던 이 꼴과 동일하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고. 그럼 여기에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각각의 값을 다 대입하면 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S는 몇이지? 6분의 1 했고,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S는 12분의 7, 라운드 G분의 라운드 S는 4분의 1, 그 다음에 DX는 플러스 10, 그 다음에 DY는 마이너스 5, DZ는 플러스 5.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각각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그 값이 몇이 나올까? 0 맞아. 암산이 굉장히 빠르네. 분자 이렇게 플러스 20, 마이너스 35, 플러스 15 하면 0이. 자 그러면 원점수만을 고려한다면 아니 그냥 원점수만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10점이 상승하는 변화였지만 이렇게 단위수를 고려해서 너희도 이제 공부를 하고 할 때 단위수가 큰 과목이 어떤 반영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건 좀 알고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단위수가 큰 과목 열심히 공부를 또 해야 되겠다. 근데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제일 좋은 건 뭐야? 그래 다 잘하는 게 제일 좋잖아, 그치? 다른 반에서 물어보면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니까 수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 과목 다 열심히 해서 다 플러스로 이제 된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빼는 일이 없어지겠지. 다 열심히 2학년 때는 1학년 때보다 더 이제 시간을 좀 부지런히 잘 써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미분과 편미분의 관계에 대해서였고 이것을 우리 이제 자연계에 한번 반영을 시켜보도록 하자. 자, 3번 시공간에서의 물리량과 전미분, 편미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기 첫 번째 문장이 나와 있는데 전미분과 편미분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 좀 찾아보니까 이런 어떤 정리가 있더라고. 전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항상 모든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dt분의 dt에서 이 t라는 온도라는 물리량이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각각 변화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다 각각 편미분으로 다 쪼개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 위에 있는 뭐 것을 쌤이 유도하거나 증명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요러니까 요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 자 그럼 여기 있는 표현을 한번 보자. dt분의 dt 이때 t를 온도라고 해볼게. 그럼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한번 표현해봐라, 계산해봐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물리량의 변화를 시간과 공간 모든 차원에서 같이 거래를 해줘야 되겠다는 거야. 선생님 요 물을 좀 잠깐 써볼게. 자 여기 물이 있다. 선생님이 이 물을 만져봤을 때 대략 온도가 한 15도 정도가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선생님의 체온은 한 36도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쌤이 어떠한 이유로 이 물을 꽉 잡고 있어.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되지? 높아지지. 이때 dt분의 dt는 쌤이 이동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쌤 체온이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이 물의 온도를 높여주고 있어. 그러면 dt분의 dt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물의 입장에서? 플러스가 되겠지. 맞아.
근데 이 dt분의 dt에서 쌤이 이동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뒤의 항, 즉 선생님의 동서 방향이나 남북 방향이나 연직 방향의 어떤 속도, 즉 이동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항은 다 지금 뭐가 되는 상황이야? 0이 되는 상황이고 dt분의 dt가 곧 이제 시간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만약 선생님이 이 물통을 들고 여기 교실의 온도가 한 25도 정도로 해보자. 그리고 이 물의 온도가 15도야. 근데 선생님이 밖에 나가고 싶어.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계를 꽂고 계속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이 물의 위치도 달라져서 밖에 복도의 온도가 영하 10도인데 선생님 여기로 가버렸어. 우와. 그대로 가버릴까? 여기가 나갔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바뀌었으면 저 위치의 변화에 의해 이 물의 온도가 변하는 방향은 플러스 1가 맞았을까? 얘는 15도고 밖은 영하 10도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시간이 바뀜에 따라 이 유체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모두 고려해 줘야 되고 이때 이 변화를 이제 같이 표현한 게 바로 이러한 수식이 되겠지. 이때 x, y, z, 동서, 남북, 연직, 방향의 이동을 모두 다 고려해야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이러한 식을 우리는 라그랑지안식, 그 다음에 지안이 라그랑지안, 그 다음에 오일러항, 이류항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해. 그래서 전미분과 관련된 식을 우리는 라그랑지안항이라 하고 그 다음에 편미분과 관련된 식을 오일러항, 그 다음에 뒤에 표현되어 있는 어떤 위치와 관련된 그리고 어떤 이동, 속도와 관련된 그래서 즉 이류한다, 어떤 흘러간다라는 의미의 이류항을 이렇게 세 개의 항을 묶어서 이류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럼 이 수식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이 수식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말 있지? 쌤이 말로 쭉 풀어서 설명했는데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바로 이해가 좀 안 된 사람들은 아래 글을 또 한번 읽어보면서 씹어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작년에 선배들에게도 이 예시를 나눠줬는데 선배들이 너무 끔찍히 후배를 아꼈는지 학원이 자료를 다 넘겼나봐. 그래서 학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어떻게 봤어? 그렇지만 너희는 그러지 않기를 앞으로 알았지? 뭐 학원이 이미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쌤이 뭐 예시를 바꾸든지 아니면 더 이상 자료를 공유하지 말아야 될지 계속 고민해 있지만 어쨌든 그래 상업적인 용도의 사용은 쌤이 원치 않은데 그렇게 됐더라.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에서 다른 반에서 손 들어보라니까 실제로 손을 좀 들더라고. 근데 뭐 이 반은 쌤이 따로 손 들어라 하진 않을게. 자 한번 보자. 자 지상의 기압이 동쪽으로 감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어떤 해상 지역이 있다고 해. 이것을 조금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 앞에 보자. 지상의 기도,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지상의 기도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 제주도도 있고 울릉도 독도도 있다. 자 이때 우리 부산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할 거야. 근데 이 배의 이동 방향은 동쪽 플러스 U 방향 10km/h 좀 굉장히 천천히 가는 상황인데 10km/h로 여기 일본에 여행을 가려는 상황인 것 같아. 자 그런데 이런 기압차 즉 180km 동쪽으로 감에 따라 3헥토파스칼씩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 다른 방향으로의 변화는 없는 건가 봐. 그래서 예를 들어 등압선을 표현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여기 이렇게 1004, 1001, 998헥토파스칼로 등압선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문장은 이해가 되지? 네. 그래서 배도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그래서 이 배에서 기압의 변화를 측정해 봤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3시간에 1헥토파스칼, 달리 말하면 1시간에 3분의 1헥토파스칼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이 됐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 이 배가 지금 여기 지점 1001 헥토파스칼이 있는 지점에서 998 헥토파스칼이 있는 지점 여기서 여기까지 즉 180km를 이동했다고 해볼게. 그럼 180km 이동하는데 몇 시간 걸리지? 18시간 걸리겠지.
18시간에 180km를 이동하고 그러면 180km를 이동하는 18시간 동안 몇 헥토파스칼의 기압이 감소했어? 3. 이동만을 고려하면 그렇지 3헥토파스칼이 감소했어. 그러면은 18시간에 3헥토파스칼 감소했으니까 이 위치에 따른 기압 변화만 고려를 한다면 몇 헥토파스칼이 감소해야 돼 시간당? 원래 3로. 6분의 1 그렇지. 여기서 얘가 분모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되겠지. 그래서 위치의 변화만을 고려한다면 마이너스 6분의 1 헥토파스칼 per hour가 될 거야. 그런데 여기 측정해 보니까 어떤 비율로 감소했대? 시간당 3분의 1 헥토파스칼씩 감소했대. 기압비가 잘못된 걸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무엇의 변화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걸까? 시간 X방의 위치는 우리가 지금 고려를 했잖아. 10km를 곱해서 얘기를 했잖아. 시간을 시간에 따른 변화. 즉 달리 말하면 이 18시간 동안 여기서 이 과정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이 기압장은 고정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아니지. 이 기압장, 즉 이 배가 이동하는 이 해역의 기압 자체가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거잖아. 그렇지? 뭐 1시간이 지나면 1헥토파스칼씩 감소할 수 있는 여건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이제 여기 수식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 이 문제에서 제시했던 배에서 측정한 시간에 따른 압력의 기압의 변화 P로 바꿔볼게. dt분의 dp. 이 측정한 값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동시에 다 고려를 해서 측정이 된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3분의 1 이제 헥토파스칼 per hour 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 곱하기 6. 이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가 지금 위치 공간상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 180km에 3헥토파스칼 부호는 마이너스 해야 되겠지? 3헥토파스칼. 근데 이 배는 몇 킬로미터 per hour로 이동한다? 10. 플러스 10. 그렇지. 동쪽 방향으로 10km per hour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10과 180을 약분하면 18이 남게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다. 6분의 1. 단위는 생략할게. 자, 그러니까 이 전미분 했을 때, 즉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고려해서 측정한 기압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시간. 그런데 위치에 따른 변화만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이어야 돼. 그러면 시간에 따른 기압의 변화는, 즉 이 해역의 기압의 변화는 시간당 얼마여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6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6분의 1 헥토파스칼 per hour. 즉 시간당 6분의 1 헥토파스칼씩 감소하는 상황이 되었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 어떤 물리량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혹은 표현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편미분과 전미분을 이용해서 각 변수가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즉 이제 조작 변이 각 변인의 미치는 영향 정도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더 매끄러워서 이런 수식이 나왔고, 실제로 너희가 뭐 각각 어느 대학 어느 학과로 진학할지는 또 사실 잘 모르지만 아마 공대 쪽이나 또 이건 이제 유체역학에 나오는 주로 다루는 이야기거든. 하지만 뭐 공대 쪽이나 아니면 자연과학 쪽에 만약에 진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대학에서 꼭 이런 표현은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전미분과 편미분의 관계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벡터의 연산 그리고 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자, 그리고 뭐 앞서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작년에도 19기 선배들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수업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수정 보완이 여러 번 이루어졌어. 또 옆에 계시는 이제 훌륭하신 수학 선생님들에게 또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지만 또 너희가 공부하는 내용과 조금 이제 충돌이 있거나 뭔가 의아한 점이 생길 수도 있을 거야.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선생님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쌤한테 바로 와서 물어봐죠. 물어봐야 선생님도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을 확인해보고 또 수학 선생님에게도 뭐 물어보고 물리 선생님과도 얘기해보고 해서 더 이제 좋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같이 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벡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델이라는 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서 3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 자, 근데 다행히도 물리 시간에 이 내용들을 많이 너희가 또 자세히 공부를 했다고 해. 맞나? 송우성 선생님 수업 시간이었을까? 그렇게 들었어. 그래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자. 자, 스칼라량과 벡터량이라는 건 너희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두 물리량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지? 방향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스칼라량과 벡터량의 어떤 의미 그리고 예시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기본 단위 벡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때 우리는 이제 지구가 3차원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때 x, y 지축 각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 있을 테고 그때의 단위 벡터를 각각 이렇게 i, j, k로 표현을 하게 된다. 여기 위에 있는 모자 이거 어떻게 됐지? head이라고 읽어. 그래서 여기 앞에 잠깐 표현을 해보면 x, y, z 방향이 있는 방이고 90도, 90도, 90도 이렇게 되어 있는 방이라고 하자. 이때 크기가 1인 그리고 방향은 각 차원 혹은 각 축과 나라나 그래프 벡터를 우리는 기본 단위 벡터라고 하고 이때 x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i hat 혹은 얘를 이제 크기로 성분을 나타내면 1, 0,0이 될 거야. 그 다음에 y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j hat 그 다음에 0,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z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k hat 그리고 0,0,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요까지는 잘 알고 있지?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델 연산자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델이라고 하는 것을 3차원에서 정의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이걸 달리 말하면 제 벡터 미분 연산자. 즉 벡터에다가 이 각 차원, 각 축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가지고 전체 기울기 방향 혹은 감소하는 방향이 어딘지 계산을 하는데 쓰이겠다는 거야. 이 그 자체로는 벡터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델 혼자만 쓰였을 때는 그 의미가 따로 없다는 거야. 델을 보면 정의가 i hat, j hat, k hat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벡터처럼 보이잖아. 근데 델 자기 혼자만 있으면은 어떤 벡터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쓰임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만약에 델 연산자를 스칼라량에 곱하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벡터가 될 거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기울기. 이 델 연산자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자. 어떻게 하면 되냐? 스칼라 함수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그냥 스칼라량의 델 연산자를 그냥 곱해주면 되겠다. 예시로 델 p. 그래서 여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hat에다가 p를 곱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도 p가 들어가고 여기도 p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이것을 우리가 지투 시간에 배웠던 기압 경도력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혹시 기압 경도력 공식 기억나나? 로지 H 그거는 정벽각 방정식인 것 같고 마이너스 로분의 1 마이너스 로분의 1 델타 X분의 델타 P. 이때 델타 P는 마이너스 로지 델타 H를 대입하면은 G의 델타 X분의 델타 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대단하다. 기억을 하고 있네. 자, 그런데 이때 델타 X, 델타 P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변화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X 차원, 지금 여기서는 X 방향에 대해 즉 뭐 우리 지구 계에 들여온다면 동서 방향으로의 어떤 압력 경도력만을 생각한 거잖아. 근데 동서 방향뿐만 아니라 남북 방향, 그다음 연식 방향으로의 압력 경도력도 당연히 존재하겠지. 그래서 압력 경도력의 동서뿐만 아니라 y, z 이것을 다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 표현하면 되겠지. 네. 이렇게 아이.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그런데 이때 x 차원만 생각했다면 이렇게 델타라 표현할 수 있지만 만약에 x, y, z 이 압력 정도력의 세 개의 차원에서 다 고려를 한다면은 각각의 변화량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다? 라운드라는 것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G2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힘이라는 벡터량의 방향에 대해서 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동서 방향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단위 벡터를 붙여줘야 돼? 이 x 방에는 그래 i hat 그럼 여기는 j hat 그다음 여기는 k hat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이 힘이 벡터량이라는 것을 이제 보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때 데이터를 다 라운드라고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묶어낼 수 있는 걸 한번 묶어보자. 뭘 묶어낼까? P를 묶어보자. P를 묶을 수 있다. 묶기 전 해보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라운드 Z분의 라운드 P. 이렇게 표현된다. 이때 얘를 표현하면은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 기울기가 이렇게 표현된다면 여기 있는 항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그래, 델 P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기압 경도력의 크기를 G2에서는 동서 방향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전체 X, Y, Z 방향으로 차원을 확장시켜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델 P로 표현하는 게 되게 편하다. 그래서 델이라는 기호를 우리가 조금 알고자 하는 거고 이때 크기는 요값 로분의 1의 델 P 부호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도력이잖아. 경도력 즉 기울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 이게 기압이 높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기압이 낮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방향, 힘의 방향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 이 부분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칼라량에다가 델을 곱하면 그 스칼라량의 기울기를 구하고자 함이고 그것이 곧 기울기니까 방향성까지 표현되는 벡터를 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는 발산 혹은 수렴의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 발산 수렴. 자, 발산 수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벡터 장에다가 뭘 하면 된다? 델을 내접하면 돼. 벡터의 내접과 외접 너희가 물리 시간에 또 배웠다고 알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델이라는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렇지? x, y, z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말이야. 그리고 v라는 벡터, 이때 v라는 벡터는 동서 방향으로의 속도 u, 남북 방향으로의 속도 v, 그다음에 연직 방향으로의 속도 w라고 이해를 해볼게. 다시 말해서 v 벡터는 u 더하기 v 그다음에 w. 이건 없어도 되겠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겠지. u. 이거 이해되나? 요것은 UVW는 각각 동서, 남북, 연직, 위아래 방향으로의 유치의 속도라고 이해를 해줘. 자, 그러면은 델과 V 각각 같은 차원, 즉 X, Y, Z 각 세 개의 차원의 성분을 각각 가지고 있고 이때 내적의 크기, 즉 벡터와 벡터의 내적은 무슨 곱이라고도 해? 스칼라 곱. 왜? 곱해서 스칼라. 결과가 스칼라량이 나오니까. 그래서 크기만을 가지게 될 텐데 그 크기를 어떻게 구한다? 같은 성분 혹은 같은 차원끼리 곱해서 각각을 더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 이 표현이 왜 발산과 수렴이에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일단 축을 그려놓고 여기서 자, 여기 x, 여기 y라고 해볼게. 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가 플러스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럼 x 차원만 생각해볼게.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이때 u라는 유체의 속력을 화살표를 표현해볼게. 그러면 이 값이 플러스인 상황이라면 분모 분자의 부호가 같은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로 라운드 x와 라운드 u 둘 다 플러스인 상황을 해볼게.
플러스 방향으로 감에 따라 동쪽 방향으로 속도가 더 커지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가 둘 다 마이너스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서쪽으로 가면 따라 서쪽으로의 속도가 빨라지게 될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나? 네. 그러면은 입자를 어느 점에 두어도 이 입자는 어떻게 하려고 해? 운동을? 밖으로 어디가로 멀리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 발산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y 차원 한번 보자. 이거 아니다. 여기서 한번 보자. 만약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가 음의 값이라고 해보자. 즉 대죠 v가 음의 값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라운드 x와 라운드 u가 부호가 반대여야 되겠지. 네. 그러면 x 방향으로 가면 따라 유체의 속력이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로 가면 따라 마이너스. 감소해야 될 거야. 그렇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 바뀌게. 바뀌겠지 방향이. 계속 플러스 x로 가는데 u가 점점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음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 자, 그러면 어느 입자를 두었을 때 반드시 어떻게 돼? 여기는 중앙이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라면은 y 차원은 사실은 없어도 돼. 어쨌든 x 차원 한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입자는 한 점에 모이게 될 거야. 이걸 뭐라고 하지 우리가? 수렴이 나잖아.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생각해 보니 발산과 수렴과 관련된 개념이 되는 것 같다. 이해되나? 그리고 뭐 y 차원, z 차원 각각을 해보면은 뭐 똑같겠지. 여기서 이제 또 누군가 내면 질문을 한다. 선생님 이게 플러스 2고 이게 마이너스 3이면 표현이 이렇게 될 텐데 만약 화살표를 그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x 차원에서는 플러스이니까 발산의 개념이고 y 차원에서는 마이너스 3이니까 수렴의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운동은 이러한 모습은 발산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수렴이라고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사실 이 대내적 V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수학적이 아니라 조금 과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단위 시간당 어떤 단위 면적 혹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개에서 순유입량과 순유출량을 비교해 봤을 때 점점 많아지는 방향이냐 점점 줄어드는 방향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2로 나가고 마이너스 3으로 들어와. 그럼 이 개 내에서는 점점 그 양이 어떻게 돼? 그치. 순유출보다 순유입량이 더 많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개 내에서는 점점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이제 수렴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그래 칭찬을 해줬지. 잘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산과 수렴의 어떤 극단적인 둘 다 플러스이고 둘 다 마이너스의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해석을 했을 때는 아마 이해가 또 가능할 거다 하니까 자기도 이해가 되겠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선생님 팀즈에 이거랑 관련된 것을 좀 올려봤는데 작년에 박윤효 선생님께서 지오지브라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셨다고 하시더만 맞아? 네. 그래서 팀즈 너희들 한번 지금 들어가 볼래? 팀즈에 우리 이번 팀즈에 가보면 쌤이 요거 링크를 2개 걸어놨어. 위에 첫 번째 있는 링크는 벡터의 내적과 외적 그리고 벡터의 의미를 간단히 알아보는 영상이야. 요거는 보면 위험해. 왜냐면 잠이 와. BGM이 너무 잠이 쏟아지는 그런 BGM이야.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한번 보고 근데 아마 다 알 거야 이 내용은.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 요거 2개 중에 하나 한번 클릭해 볼래? 우리 와이파이 되나? 아니요. 안 되나? 왜 안 되네? 이거 들어가니까 켜지나? 네. 그러면 여기에 입력하는 칼이 있지 않나? 네. 거기에
플러스 2x 그냥 2x 2y를 한번 적어봐봐. 2x와 2y를 각각 한번 적어봐.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 아 그래 쌤도 지금 안 되네. 보여주고 싶은데. 얘가 이걸 좀 거기 입력하는 칸이 있을 텐데. 그래 맞아 2x. 뭐 하면 돼. 그거 그럼 어떤 장이 나와? 발산장이 나오지. 그림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거? 이걸 여기 꽂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은 확대가 안 되는데. 확대가 안 돼. 아마 그건 뭐 기종에 따라 다를 것 같다. 확대가 되는 것도 있다. 오 고마워. 되네. 자 그래서 여기서 vx를 2x 그다음 vy를 2y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런 발산장이 나오게 될 거야. 그치? 왜냐면은 이 v라는 것이 2xi 더하기 2yj야.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표현했던 여기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가 몇이지? 여기서 계산하면 v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예요. 이게 u잖아, 그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가 뭐지? 2 맞아.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는 2. 그러니까 이 값이 될 내적 v가 4가 될 거고 이게 여기 보이지 4 나오나 4 4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각각을 마이너스를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된다? 수렴장이 나오지. 그리고 얘는 divergence v p 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때 컬 나중에 뭐 컬 하겠지만 컬은 0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플러스 2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들아? 약간 이런 느낌 되겠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되겠다. 하지만 결과값은 음의 값을 가지고 전체적인 뭐 예를 들면 이 장 내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의 양을 비교해 보면 들어오는 즉 수렴하는 양이 더 많아서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오지브라에 누가 이렇게 멋진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 혹시 너희들은 이런 거 만들 수 있나? 가능하나? 수주탐? 몰라. 선생님은 아무튼 이게 좋아 보여서 이 사람이 만들었대. 안토니오 디무로 이 사람이 만들었대. 이탈리아 사람인가 봐. 토리노에 있나? 그래서 요거 링크 걸어뒀으니 혹시 이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 여기 가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 라인이 나온다. 발산과 수렴의 정도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델 연산자와 벡터의 내적은 항상 스칼라 라인이 나온다. 그리고 플러스는 발산, 마이너스는 수렴이나 흡수 혹은 소멸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0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적을 할 수 없는 어떤 소스가 없는 이 v 자체가 0,0,0일 때 혹은 변화가 없을 때 뭐 상수가 되겠지. 그럴 때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이렇게 되지. 0이 되지. 어떤 변화의 의미가 없어. 그냥 같이 쭉 같은 상태로 흘러가는 거니까 변화량이 0이라서 발산 수렴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요. 없지. 그래서 그냥 0이라는 거야. 그래서 변화 없음이 되고 만약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한다? 그럼 아무것도 없겠지. 이게 원천 소스가 없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야. 이해되나?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수업 마무리하고 뒤에 벡터의 외적과 이류 그 다음에 이제 유체에 작용하는 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했다. 네,